안녕하세요. 지역화폐 혹은 지역상품권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시리즈 강좌의 첫 번째 시간으로서 지역화폐 혹은 지역상품권 정책의 붕업 현상과 그리고 앞으로 이 강좌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근무하고 있는 전대욱이라고 합니다. 경영공학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고요. 제가 페이스북 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간 되시면은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 지역 화폐 혹은 지역 상품권 관련 정책이 이제 국정과제로 채택되면서 붐업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2018년에는 이제 행안부에서 이 지역 상품권 혹은 지역 화폐 사업을 지원하는 국비 보조 사업이 시행됐고요. 그 결과로 이제 지역 화폐를 발행하는 지방자치단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지역 상품권 정책은 이미 한 2, 30년 전부터 많은 지자체에서 이제 시도가 돼 왔습니다. 혹은 뭐 하다가 그만둔 곳들도 많고요. 어, 근데 이제 최근에는 코로나19의 위기에서 이제 소비나 경제가 매우 위축되니까 재난 기본소득 혹은 재난 긴급수당을 지역화폐로 지불한다고 해서 최근 들어서 많이 관심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행안부에서는 이제 그 국비 사업의 이름을 지역사랑 상품권 보조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관련된 행안부 사이트에서 다운받을 수 있는 리플렛의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지역사랑 상품권이란 무엇이냐?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한 상품권을 의미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그 지역 내에서만 쓸 수 있는 어떤 대안화폐의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걸 왜 하냐? 효과 내지 그 목적은 지역 내의 소비를 증가시킴으로써 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다시 말하면 지역 내에서 돈을 써야 그 지역 내에서 돈이 돈다라는 의미겠죠. 그런 걸 활성화시켜서 지역의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의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이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발행 규모를 보면은 대략 한 2조 원 정도인데요. 이 2조 원을 약 120여 개 지방자치단체에서 현재 2조 원 규모로 발행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이제 2018년에는 3,700억 원대였는데 2015년에는 대략 한 500억 원대로 확실히 2018년 이후에 이 발행 규모가 급증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이 보조 사업을 통해서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발행액수의 총 4%에 해당되는 국비를 지원해 준다. 그 국비 재원은 국비와 행안부의 어떤 특별 교부세 형태로 제공이 되고요. 그것을 통해서 그 4%의 정부 발행액의 4%만큼은 어디에 쓰이느냐 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실제로 이 상품권을 발행했을 때 구매 할인을 해주게 되는데, 이 구매 할인 액수가 있고 구매액이 있고, 그다음에 실제로 이제 상품권에 쓰여진 액면가액이 있죠. 그 액면가액과 구매액의 차이를 우리는 할인 차익이라고 부르는데, 그 할인 차액을 사실은 이제 지방 정부에서 그동안에 부담해 왔었는데, 이 국비 보조 사업을 통해서 그 일부를 이제 보전해 주는 것으로 이 정책의 활성화를 지금 현재 도모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구매 할인 액수는 여기 나와 있듯이 지역마다 조금씩 다른데 거의 없거나 혹은 많게는 한 10% 정도까지 이 할인을 해주는, 다시 말하면 만 원어치를 샀다 그러면은 이 정도를 깎아주거나 혹은 만 원어치 상품권에 조금 더 상품권을 얹어주는, 할인 차익만큼을 얹어주는 형태로 현재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쯤 되면 한 가지 의문이 드실 거예요. 저는 계속 지역 화폐와 지역 사랑 상품권 혹은 뭐 지역 상품권을 같은 거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왜 용어가 다르냐?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원래 이제 우리나라는 법으로 정한 한국은행법에 의해서 법으로 정한 법정화폐가 존재하죠. 근데 그것을 제껴두고 새롭게 지역에서 지역화폐로 쓰는 것이 가능하냐? 특히 더군다나 공공기관인 지방자치단체가 법정화폐를 두고 다시 말하면 법규에 없는, 다시 말하면 공공기관인 지방자치단체는 법규를 잘 따라야 되는데 그런 법규에 없는 대안화폐를 쓰는 것이
가능하냐? 사실 좀 이 한국은행이나 기재부에서 뭐라고 하지는 않겠지만 여태까지는 않았었죠. 하지만 약간 부담은 있습니다. 법을 비껴나가는 것 같은 오해를 받을 수가 있어서 그래서 일부러 어, 지역 화폐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상품권이라는 용어를 이제 쓰는 것을 사실 좀 정책적으로 특히 중앙부처인 행안부에서 좀 권장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태까지는 상품권이라는 용어를 많이 썼는데 2018년 이후에는 뭐 일부 지자체에서 대놓고 그냥 지역화폐라고 많이 쓰죠. 이걸 어떻게 볼 수 있느냐? 물론 이제 이런 말씀드린 이런 부담들이 좀 법을 비껴나간 것 같다는 그런 부담들이 좀 있어요. 사실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지역 경제 활성화나 우리 지역 화폐의 의미로서 그런 것들을 지향한다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런 용어를 사실 쓰고 그래서 자신들의 지향점이나 정책 목표를 조금 더 선명하게 드러내려는 그런 의도로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그렇게 나쁜 거라고 보진 않고요. 왜냐하면 여기 나와 있듯이 사실 법적으로는 우리나라는 지방 정부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입니다. 다시 말하면 정부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수준의 어떤 권한이나 법적인 권한이나 어떤 재정적인 권한들을 가지고 있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그냥 자치단체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요. 지방 정부라고 표현을 안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권과 자치를 지향하는 이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는 사람들이 노골적으로 지방 정부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제 그것은 이제 분권과 자치를 지향하는 어떤 그 지향점을 그 정치 철학을 이제 이 용어에 담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런 차원에서 사실은 어, 지역 상품권이 사실은 정책적으로는 맞는 용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지역 화폐다라는 것을 이렇게 쓰는 경우들로 이제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뭘로 써야 되느냐? 저는 지금 현재로 지역 상품권이 이제 공식 명칭이고 행안부의 사업명도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돼 있고 그래서 상품권이라는 용어가 더 맞다고 저는 보기 좀 더 부담이 없는 용어라고 보긴 하는데 또 앞으로 우리가 미래지향적인 이런 지향점을 본다면 지역화폐라는 용어를 쓰는 것도 뭐 나쁘진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지역과 상품권 사이에 사랑이라는 이 용어가 하나 들어가 있죠. 이 왜 사랑이라는 용어를 넣느냐? 그 이유는 사실은 이 지역 상품권이라는 것이 이 지역에 대한 어떤 애향심이나 혹은 지역 공동체 정신이 이 시스템에서 되게 중요하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정책적 네이밍에 있어서 이 사랑이라는 표현을 넣은 거고요. 근데 이 점에 대해서는 오늘은 뭐 이 정도만 얘기하고 나중에 제가 다음 강의에서 좀 이 사랑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그리고 이 지역 공동체 정신이나 애향심이 왜 중요한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 일본에서 그 고향세라는 특이한 제도가 하나 있는데 일본의 고향세 같은 경우들이 이제 고향에 세금 혹은 기부금을 자기 출신 고향에 납부를 하면 그 지역이 잘 되라고 이제 납부를 하는 거죠. 납부를 하면 그 반대급부로 이 지역 상품권을 이제 주거나 아니면 지역 특산품으로 주는 경우도 있고요. 뭐 지역 상품권으로 주는 경우도 있는데 거기서 나타나듯이 결국은 이 지역 상품권이라는 것은 지역에 대한 어떤 애향심이나 애착심을 기반으로 움직여야 된다는 것을 이제 나타내주는 하나의 신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좀 자세한 얘기는 제가 다음 강의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재량껏 할 수 있는 정책이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근데 이 정책이 갑자기 부각을 받게 된 것이죠. 왜냐하면 그만큼 뭔가 지방자치단체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 몇 안 되는 그런 정책의 하나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지방자치 수준이 별로 그렇게 높지 않아서 실제로는 법규에 따라 중앙부처에서 각종 제도나 정책이 시행되면 이제 그것을 그냥 따라하는 정도의 수준인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정책이 그런 중앙의 어떤 법제나 이런 것들을 뛰어넘어서 지역 스스로가 자신이 할 수 있는 어떤 몇 안 되는 경제 정책 중에 하나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잘만 운영된다면 상대적으로 적은 예산 투입에 비해서 큰 정책 효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매력적인 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물론 이렇게 되려면 정책을 잘 추진해야겠죠.
그렇지만 또 한편 일각에서는 이러한 지역화폐 혹은 지역상품권 정책에 대해서 많은 비판이 존재합니다. 특히 경제학자 등의 경제 전문가들의 비판이 큰데요. 예컨대 이제 과도한 할인율에 의한 재정 부담.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그 자치단체에서 실제로 어, 만 원을 내면 만 원어치의 상품권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할인율을 적용해서 더 많은 상품권을 주거나 혹은 만 원을 다 안 받고 만 원짜리 상품권을 주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 할인 차액에 대해서는 결국은 누가 부담하느냐? 그것이 이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부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중장기적으로 이런 지역 상품권을 썼을 때는 결국 그 할인 차익에 대한 지방정부의 부담이 크지 않느냐. 가뜩이나 지방재정의 여력도 크지 않는데 지방재정 자립도도 되게 낮은데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분들 빼놓고 이 사업에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느냐, 뭐 부담이 지속 가능하냐, 뭐 이런 비판들이죠. 마찬가지로 중앙부처 입장에서는 화폐량이 많아지면 법정화폐를 두고 보통 중앙은행이 이 통화량을 컨트롤하죠. 이 컨트롤하는 그 외 이외에도 다른 어떤 대안화폐들이 실제로 통화량을 늘린다면 인플레이션이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운놀이 상품권 같은 사례에서도 봤듯이 사실 상품권 자체에 대해서 이제 깡 같은 깡을 하죠. 그런 부정 유통 사례들이 되게 많은데 그런 것들로 인해서 과연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얼마만큼의 실질적인 정책 효과가 발생할 것이냐, 깡들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 뭐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해서 이제 비판을 많이들 하시는 거죠. 또 실제로 제가 보니까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책을 이제 붐이 돼서 붐업이 되면서 이 정책을 수행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깊이 있는 이해 없이 정책을 하다 보니까 뭐 과도한 할인율을 장기간 가져간다든가 뭐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깊이 알고 깊이 이해한 상태에서 우리가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 강좌를 좀 만들게 되었습니다. 저는 학부와 대학원에서 경제학과 경영학을 전공했고요. 그리고 현재는 이제 국책연구원에서 지방자치 제도와 정책, 그중에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된 연구를 이제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이제 행안부와 지자체의 지역상품권 정책자문 위원으로 이제 오랫동안 활동해 왔는데요. 그 경험을 바탕으로 뭔가 조금 제대로 된 정책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냐 이런 차원에서 특히 이제 정책에 참여하고 이걸 감시할 수 있는 일반 주민의 입장, 그리고 정책을 추진하는 정책 이해 당사자 입장에서 모두 이 정책에 대한 좀 바람직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이제 판단을 해서 본 강좌를 이제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본 강좌를 진행을 쭉 할 건데요, 앞으로. 정책의 세부적인 디테일까지 설명하기는 사실 어렵다고 봅니다. 그거는 이제 나중에 또 다른 기회를 찾아서 우리가 좀 도모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핵심적인 사항들을 이제 정책 신뢰를 곁들여서 시리즈로 다룰 예정인데요. 뭐 예컨대 이것은 정확히 어떤 정책적인 정의를 어떻게 내려야 될 것이냐, 왜 해야 하느냐, 추진 배경은 무엇이냐, 그리고 뭐 정책 효과는 무엇이냐, 정책 수단은 무엇이냐, 그리고 법제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뭐 추진 체계는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이냐, 모델 케이스에 대한 사례 분석, 뭐 이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제가 한 10강에서 20강 정도로 한번 다뤄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강좌를 진행하면서 댓글이나 뭐 다양한 형태로 의견 수렴을 통해서 강좌에 필요 없는 부분들을 확 줄이고 중요한 부분들을 늘리고 해서 강좌 시리즈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요. 도움이 되셨을 것 같으면 구독과 좋아요를 감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 다양한 의견 수렴은 이 동영상의 댓글과 그리고 페이스북을 통해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